코인방송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반등보다 훨씬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은 조용합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힘을 모으고 있고, 이더리움은 뒤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XRP와 카르다노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은 아직 답답한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트 뒤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단속의 시대에서 제도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해 그동안 가장 민감했던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보상 문제에서 협상안이 도출됐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완전히 통과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던 큰 장애물 하나가 정리되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다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두기만 해도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방식, 즉 사실상 예금 이자와 비슷한 보상은 제한됩니다. 반면 실제 거래나 플랫폼 이용처럼 명확한 활동에 연결된 보상은 일정한 기준 안에서 허용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 충돌하는 부분은 통제하고 제도권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규제 뉴스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증권거래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상품거래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소송과 단속의 위험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래리티 액트가 목표로 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규제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며칠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6 컨퍼런스 분위기와도 맞물립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은행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탄생한 자산이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중앙기관 없이 네트워크가 신뢰를 대신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의 ETF 상품이 되었고 거대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으며 기관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코드는 여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격을 움직이는 자금의 흐름은 점점 더 제도권 금융과 기관 자금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제도를 거부하는 시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도 안에 들어간 자산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됩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은행을 우회하려 했다면 리플은 은행과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오랫동안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은행 친화적이다, 진정한 암호화폐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제도권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다면 과거의 약점처럼 보였던 리플의 성격이 오히려 현실적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규제 테이블입니다. 올해 초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CFTC의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리플이 미국 규제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리플은 규제기관 밖에서 항의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규제 논의 테이블 안으로 들어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될수록 이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결제 인프라입니다. 리플은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상승만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은행, 기업, 기관 결제망 안으로 들어가려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기관과 기업은 철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규제 안정성, 결제 속도, 비용 절감, 보안, 회계 처리, 그리고 법적 책임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리플은 제도권 금융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번
클래리티 액트 논의에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보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경계하는 것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실상 은행처럼 돈을 모으고 이자를 주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처럼 보이는 보상은 제한하려는 방향이 나온 것입니다. 이 흐름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는 모델과 규제를 준수하며 기업과 기관 결제에 집중하는 모델입니다. 이 지점에서 리플의 리플달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은 개인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보다 은행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용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은 모든 프로젝트의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에게는 경쟁자들이 걸러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흐름은 어떨까요? 5월 초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기술적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 돌파 여부를 시험하고 있고 시장 일부에서는 이 구간을 확실히 넘어서면 9만 달러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독자 상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모두 각자의 저항선을 앞두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함께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XRP는 현재 뒤늦게 움직이는 대형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곧바로 폭발하기보다는 일정 구간을 오래 다지다가 거래량이 붙는 순간 뒤늦게 따라붙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5월 시장의 위험 선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미국 규제 논의가 실제 법안 심사와 통과 가능성으로 이어지는가?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리플의 제도권 서사는 다시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냉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XRP가 제도권 흐름에 잘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플과 XRP의 관계, 실제 사용량, 기관 채택 속도, 그리고 미국 규제의 최종 문구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XRP를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입니다. 둘째, 미국 규제의 구체화입니다. 셋째, XRP의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쪽이 아니라 분류하고 규제하고 제도 안으로 넣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행과 싸우는 프로젝트보다 은행과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XRP를 무조건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 체계가 정리되고 스테이블 코인과 기관 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면이라면 XRP는 반드시 감시 목록의 위쪽에 올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늘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가격보다 먼저 제도와 자금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리플과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번 5월 시장에서 더욱 냉정하고 세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인 분석은 여기까지지만 매일 차트 쳐다보고 뉴스 찾느라 피말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아주 치명적인 추가 정보 하나를 긴급하게 가져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세력들의 악랄한 알고리즘, 개미들이 맨몸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최근 이 세력들의 무기를 개미들도 똑같이 쓸 수 있게 만든 AI 매매 프로그램이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고 스릴 없는 기능은 다 빼고 차트 볼 줄 모르는 초보자도 버튼 하나로 돈 벌 수 있게 세팅된 정말 쉽고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우리의 투자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딱 세 가지만 짧고 굵게 꽂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력보다 빠른 정보 선점입니다. 우리가 곤히 잠든 새벽 바다 건너에서 머스크나 트럼프가 한마디 던지면 시장이 요동치죠? 이제 억울하게 놓치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트럼프 딱 세 글자만 세팅해두면 속보가 뜨는 즉시 AI가 1초 만에 번역해서 스마트폰에 알람을 꽂아줍니다. 연관 테마까지 다 분석해서요. 남들 뉴스 찾느라 허둥댈 때 우리는 이미 매수 버튼 누르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그놈의 지독한 차트 공부. 이제 당장 때려치우세요. 이 AI는 이평선 터치나 밴드 이탈 같은 핵심 매매 타점이 오면 알아서 알람을 줍니다. 억지로 공식 외울 필요 없이 알람 울릴 때 확인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세력의 알고리즘을 내 개인 비서로 부리는 거죠. 셋째, 상위 1% 고수들의 뇌를 그대로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어플 안에 진짜 돈 복사하는 실전 트레이더들의 채널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마음 가는 분 구독 버튼 하나만 누르세요. 그분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이 내 폰으로 즉각 전달됩니다. 비싼 유료 리딩방은 전혀 필요가 없죠. 여긴 가입비, 결제 일절 없이 고수의 노하우를 무료로 빨아먹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내 분석대로 간다 하시는 고수분들, 지금 당장 본인 채널 파서 깃발부터 꽂으세요. 베타 기간이라 황금 땅이 다 비어 있습니다. 내 분석에 구독자가 모이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이 되는 엄청난 구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AI 무기, 지금 아주 한정된 인원에게만 베타 테스터 자격을 조용히 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오픈하면 매월 돈 내고 써야 하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오늘 제 영상을 통해 이 추가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셔서 신청 페이지에 무료 베타 테스트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베타 테스트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간절한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망설이는 순간 평생 무료 티켓은 남들 손에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정보의 격차가 계좌를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